안녕하세요, 구덕스입니다. 2018년 무려 20년 만에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클리어 카드 편으로 돌아온 체리는 더 화려해진 3D 이펙트, 그리고 확신의 웜톤 작화로 달콤한 첫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을 맞이하여 또다시 카드의 뚝배기를 깨부수러 다녀야 하는 소녀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본 영상은 애니메이션 카드캡터 체리 클리어 카드 편 22화 전편을 직접 보고 분석한 요약본이며 주관적인 해석과 다량의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진 봄, 체리의 세상은 더없이 완벽했습니다. 오랜 친구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고 오랫동안 홍콩에서 머물던 샤오랑이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중학교 생활은 꿈같은 하루였죠. 나란히 걷는 하굣길, 서로를 향한 조심스러운 시선, 수족관에서 유리병 너머를 바라보는 시간들, 이보다 완벽한 봄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완벽한 날의 밤은 이상하게 깊었습니다. 체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투명한 카드들, 사방에 둥둥 떠다니는 시계들, 로브를 뒤집어 쓴 정체불명의 인물, 그리고 낯선 형태의 열쇠 하나를 손에 쥐었습니다. 꿈의 열쇠라는 이름은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체리는 이미 알고 있었죠. 잠에서 깨어났을 때 열쇠는 실제 손안에 있었습니다. 쎄한 예감에 크로우북을 열어보는 순간 체리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오랜 시간 공들여 모은 체리 카드 전부가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투명하게 변해 있었거든요. 색이 지워지고 마력이 사라졌고 투명한 비닐처럼 텅 빈 카드는 별의 지팡이를 갖다 대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수호자 캐로도 유해도 하는 것이 없었어요. 이날 이후 체리의 주변에서 이상현상이 연속으로 발생했고 그 이질감은 오직 체리만이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투명해진 체리 카드를 쓰지 못해 고전하는 사이 꿈에서 얻게 된 열쇠가 빛을 내기 시작했어요. 체리는 본능적으로 주문을 외웠고 열쇠는 체리의 지팡이, 꿈의 지팡이로 각성했습니다. 정체불명의 마법 현상이 얼음처럼 결정화되며 깨지자 그 자리에 투명한 카드 한 장이 남았어요. 체리는 언제나처럼 환한 웃음으로 새 지팡이를 잡고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새로운 주문은 낯설지 않게 체리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주인 없는 존재여, 꿈의 지팡이를 따라 여기 나의 힘이 되어라. 체리 카드 시절 카드 하나하나가 저마다의 색깔과 온기를 품고 있었어요. 민디는 바람처럼 부드러웠고 우드는 온화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클리어 카드는 달랐어요. 투명해서 앞뒤가 모두 비쳐 보이고 이름 그대로의 능력을 직관적으로 가졌습니다. 첫 봉인 대상은 게일. 바람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강력한 카드였지만 윈디와는 성격이 정반대였습니다. 윈디가 대상을 부드럽게 감싸는 유순한 카드였다면 게일은 지나간 자리마다 날카로운 참격을 남겼어요. 이후 카드들은 하나씩 체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쿠아, 세이즈, 리플렉트, 레코드. 어느 날 펭귄 공원에서 미끄럼틀을 비롯한 놀이기구가 전부 뿌리채 뒤집히는 소동이 벌어지자 지수는 과거 크로우 카드 시절의 파워 카드와 사건이 닮았다고 했습니다. 체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나 닮은 것은 현상뿐이었고 원인은 완전히 달랐어요. 아직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편 반복되는 꿈은 체리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수많은 시계들 사이에서 로브를 쓴 인물이 체리와 대면하고 꿈의 열쇠를 빼앗으려 했지만 뺏지 못했습니다. 체리는 어느 순간 그것이 예지몽임을 직감했고 그 순간 꿈은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체리, 거대한 용 위에 선 로브의 인물. 체리는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더 로브 안에 누가 있었는지를. 그러나 그 깨달음은 이름에 닿기 직전 매번 사라졌습니다. 밥을 먹다가 걷다가 잠을 자다가 꿈속으로 빠져드는 일이 반복되었어요. 봄의 일상은 여전히 달콤했지만 그 달콤함 아래에 무언가 단단하고 낯선 것이 조용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은 새로운 인연을 데려왔습니다. 어느 날 체리의 반에 전학생이 왔어요. 시노모토 아키오. 영국에서 온 소녀로 눈망울이 맑고 말투가 조심스러웠으며 책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체리는 아키오가 썩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되기로 결심했고 베스트 프렌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체리의 친구들과 꽃놀이를 가고 길을 몰라 헤맬 때 체리의 도움을 받으며 자연스럽게 무리에 스며들었어요. 지수의 적극적인 권유로 합창부에 들어갔고 아름다운 목소리는 오래지 않아 친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체리와 지수는 아키오의 집으로 초대를 받았어요. 그 집은 과거에 에리얼이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우연이 라며 들어간 체리는 아키오와 함께 사는 젊고 단정한 집사 유나리 카이토가 내어준 음식을 먹으며 행복한 오후를 보냈어요. 아키오의 가문은 대대로 책을 수집하는 것을 가문의 사명처럼 여겼고 집 지하실에는 무수히 많은 책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에 현존하는 책들을 수집하기 위하여 일부러 영국에서 전학을 왔다는 아키오는 체리와 지수에게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책을 보여주었어요. 제목은 시계나라의 앨리스였습니다. 친구들이 돌아간 그날 밤 아키오는 카이토에게 조심스레 꿈 얘기를 꺼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꿈을 반복적으로 꾼다고. 그렇습니다. 체리와 아키오는 서로 그 사실을 모른 채 각자의 밤에서 같은 꿈의 장면을 보고 있었던 거죠. 카이토는 특유의 부드러운 미소로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안심시켰습니다. 늘 그렇듯 완벽하고 따뜻한 위로에 아키오는 금세 불안감을 털어냅니다. 두 소녀를 이어주는 것이 우정을 가장한 우연일지 아니면 필연일지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었습니다. 샤오랑은 줄곧 체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체리가 보고 싶어서 홍콩에서 일본으로 건너온 거예요. 그런데 샤오랑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습니다. 체리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말하지 않았을 뿐. 사랑하는 사람의 침묵은 생각보다 선명하게 들리거든요. 체리가 농구로 친구들을 압도하던 날 샤오랑과 아키오는 배드민턴을 치고 있었습니다. 동점이 된 순간 체리가 무승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졌어요. 정체불명의 마법
마법 현상이었습니다. 체리가 가진 클리어 카드로는 상성이 맞지 않았고 샤오랑이 과거에 쓰던 뇌제초래 같은 마법들도 이미 통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 순간 샤오랑의 손에서 빛이 났습니다. 이전에 없던 마법이었어요. 정체불명의 화염이 뿜어져 나왔고 체리는 그 도움으로 헤일 카드를 봉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샤오랑은 그 자리에서 기진맥진했어요. 새로운 마법은 그의 몸에 엄청난 부담을 주었고 한 번 쓸 때마다 체력이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체리는 본인 때문이 아닌지 걱정하였고 샤오랑은 그런 체리를 안심시켰어요. 영국의 에리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체리의 연락을 피하거나 애매하게 답변하면서 뒤에서는 샤오랑과 비밀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루비문과 문현아는 돌아가야 된다고 하였지만 에리얼조차 그날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진실을 삼키면 침묵하고 체리는 그 무거운 정적 뒤에 숨겨진 위화감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나 체리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이 위태로운 평온함을 깨고 두 사람 사이에 먹먹한 공기를 보듬어줄 인물이 나타납니다. 바로 홍콩에서 돌아온 메이링이었습니다. 거침없이 돌진하던 소녀는 이제 주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로를 너무 아낀 나머지 오히려 침묵이 길어진 두 사람. 메이링은 그 답답한 기류를 단 한 번에 읽어냅니다. 메이링은 긴 말 대신 가장 필요한 한마디를 던져주죠. 내 존재 자체가 이미 가장 큰 힘이라는 따뜻한 진심을 말입니다. 따뜻한 조언이 무색하게도 다음날 문현아 선생님의 신사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자회를 즐기던 체리와 캐로는 갑자기 친구들이 전부 동물로 보이는 미지의 공간으로 전송됩니다. 환상 속에서 길을 잃을 뻔한 순간 샤오랑이 나타나 묻는 질문에 체리는 단 하나의 진심을 답합니다. 그저 모두가 무사히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순수한 소망이었죠. 그 간절함이 닿은 순간 거짓된 공간은 깨지고 미라지 카드가 봉인되며 모두가 현실로 돌아옵니다. 같은 날 저녁 오빠 도지는 날이 갈수록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체리의 마력을 이미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오직 동생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새로운 힘을 꺼냈을 그날을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더 깊은 밤 체리의 일상을 뒤흔들 진짜 흑막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여유롭게 홍차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늘 완벽해 보였던 그의 가면에도 마침내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카이토는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단정한 태도, 정확한 언어, 아키오를 향한 진심처럼 보이는 다정함. 완벽했던 카이토의 가면에 금이 간 건 아주 사소한 대화였습니다. 아키오가 단 한 번도 말한 적 없는 체리 아버지의 직업을 무심코 내뱉어버린 거죠. 아키오가 낯선 위화감을 느끼며 굳어버린 찰나 카이토는 지체 없이 시간을 되감아버립니다. 아키오는 방금 전 자신이 무엇을 의심했는지 잊은 채 다시 해맑게 웃습니다. 이 집에서 얼마나 많은 순간들이 조용히 수정되어 왔는지 모른 채 말이죠. 하지만 그 차가운 거짓 속에도 온기는 있었습니다. 수줍게 롤케이크를 건네며 소중함을 고백하는 아키오에게 카이토 역시 같은 진심을 돌려주었으니까요. 완벽한 계획 속에 피어난 부인할 수 없는 진심. 두 사람의 시간은 그렇게 위태롭고 애틋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찰나의 온기 뒤로 숨겨진 진실은 무거웠습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시게나라의 앨리스의 시침으로 아키오가 잠들자 인형 모모가 입을 열며 서늘한 경고를 뱉어냅니다. 시간을 다루는 카이토의 마법으로도 저 책의 시간을 멈출 수 없다고. 그렇기에 새로운 카드가 필요하다는 카이토의 중얼거림과 함께 회중시계 아래로 체리의 꿈이 비칩니다. 애초에 체리의 꿈은 단순한 예지몽이 아닌 카이토가 쳐놓은 정교한 거미줄이었습니다. 카이토가 원하는 카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빚어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단 한 명뿐. 카이토의 계획대로 톱니바퀴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계획의 중심에서 체리의 마력은 본인조차 자각하지 못한 채 강해져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힘은 일상에서 드러납니다. 체리가 레코드 카드로 소아과 봉사나를 녹화했을 때 화면에는 30년 전 과거의 병원이 비쳤죠. 과거를 볼 정도의 엄청난 마력에 경악한 캐로는 서둘러 에리얼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과거를 비춰볼 정도로 마력을 가진 자는 크로우 리드를 포함해 단 3명뿐이었거든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중조 할아버지의 별장에 어머니의 유품을 받으러 간 체리는 어머니의 방에서 다시 한번 레코드로 과거를 들여다봅니다. 하지만 화면 속 어머니는 체리에게 경고를 하였고 그 순간 시계 소리와 함께 체리는 꿈속으로 의식을 잃고 맙니다. 놀랍게도 같은 시간 똑같은 꿈에서 깬 아키오는 꿈속의 로브가 자신의 가문에 내려오는 정장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클램프 세계관을 관통하며 크로우 리드조차 눈물을 흐르게 만든 절대 원칙. 지나치게 강한 힘은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다. 그 비극이 체리에게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헤로와 유에는 필사적으로 에리얼에게 연락이 닿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밝혀진 진실. 첫째, 카이토는 1년 전 금기된 마도구를 훔쳐 영국 마법협회에서 파문당한 인물이며 D는 최고에게 주어진 마법사의 칭호라는 것. 둘째, 클리어 카드는 체리 스스로가 넘쳐 흐르는 마력을 주체하지 못해 만들어낸 무의식의 산물이라는 것. 카이토의 힘은 현재 에리얼과 리 가문의 수장인 샤오랑의 어머니조차 뛰어넘을 것이라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허공에 거대한 시계의 마법진이 나타나며 통신이 강제로 뜯겨나갑니다. 멀리서 맞붙은 두 마법사의 충돌. 지팡이가 부서지며 에리얼은 주저앉았지만 카이토의 시계에는 아주 작은 금이 갔을 뿐이죠. 힘의 차이를 증명한 카이토는 에리얼의 발악에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걸음을 옮깁니다. 그날 이후 에리얼과의 모든 통신망은 완벽하게 차단됩니다. 별장에서 돌아오는 길 체리는 진정으로 자신을 비춰줄 거울을 소망합니다. 그 마음은 곧 집을 두 채로 만들었고 체리는 새롭게 나타난 미러 카드를 봉인하죠. 기존의 크로우 카드와 닮은 모습에 체리는 신기하지만 지켜보는 샤오랑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카드를 만드는 주체가 체리이니 소망과 닮은 카드가 나오는 건 당연한 일.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 기이한 일상 속에도 모두가 있어 고맙다는 체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서늘한 시계 소리가 들려옵니다. 창밖을 본 체리의
체리의 눈앞에 꿈속의 로브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체리도 수동적으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모아온 클리어 카드를 유창하게 활용하여 반격하고 회피하죠. 그러나 로브의 힘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열쇠로 되돌리고 카드를 뺏으려 하더니 마법마저 강제로 해제시켜 체리를 추락시킵니다. 떨어지는 찰나 체리의 손이 필사적으로 로브를 낚아챕니다. 그 아래 드러난 얼굴은 초점을 잃은 아키오였습니다. 완전한 무의식 상태. 아키오는 자신이 그저 꿈을 꾼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에 닿으려던 찰나 카이토가 개입합니다. 원하는 카드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고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말과 함께 시간을 되돌려 버리죠. 시간은 역행하고 체리는 기억을 잃은 채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체리의 몸은 미세한 위화감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아키오는 몰랐고 체리는 잊었고 카이토는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체리의 마력은 오늘도 조용히 커지며 다시금 하루가 시작됩니다. 수많은 떡밥만을 남긴 채 막을 내린 일기. 23년 속편 제작 확정. 24년도 원작 완결에도 불구하고 아직 2기 방영 소식은 감감무소식이라 애가 탑니다. 어릴 적 레전드였던 체리를 20년 만에 다시 만나니 정말 반가웠으나 과거 셀 애니메이션 특유의 레트로한 맛이 사라진 거 못내 아쉬웠어요. 특히 아이들 체구가 너무 작아져서 점점 어려지는 코난을 보는 듯 하였고 무엇보다 외국에서 조리 돌린 밈까지 되어버린 도진의 어깨 소멸 외모 너프 사태는 충격적이었죠. 세관의 비밀을 몰아치는 전개를 좋아하는 저로서 떡밥만 뿌려댄 스토리가 다소 아쉬웠지만 체리와 샤오랑의 꽁냥대는 일상을 원하셨던 분들에게는 꽤 좋은 선물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더빙판 성우진 대거 교체 역시 옛날 목소리를 기억하는 저로서는 조금 섭섭한 포인트였네요. 여러분은 이번 클리어 카드 편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더 흥미로운 애니메이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